세종교육 온 소식 2021 겨울 제46호 발행일 2021년 12월 6일 발행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세종교육 돋보기 세종교육을 말하다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지현 고교 학점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1. 고교 학점제가 뭐예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학교와 교사가 주인이었던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결정권을 학생에게 돌려주어 학습의 주체를 학생으로 세우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선택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2.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한다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가 제공하는 과목들 중 필수 지정 과목을 제외한 자신의 진로와 진학 설계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노력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학습자의 자세가 요구된다. 3. 몇 학점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나요? 일정량의 출석과 함께 최소한의 교과 성취 수준에 도달하여야만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학점이 3년간 192학점을 충족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4.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나요? 학교는 최대한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며 만약 미이수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과제나 보충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5. 우리 학교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없다면?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6.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내 담임 및 진로교사의 상담, 진로검사, 탐색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 또는 흥미와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학업 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진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흥미와 관심 분야를 토대로 학업을 설계하거나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7. 도입 일정이 궁금해요. 2022년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2023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192학점이 적용된다. 이후 2025년 전학년 192학점, 미수제 도입, 선택 과목의 성취평가제 등 핵심 사항이 전면 적용된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양지유치원 교사 박서영 신나게 놀면서 자라나는 양지유치원 이야기 하나 우리가 주인공인 놀이 어느 날 책상에서 뛰는 것에 흥미를 보이던 아이들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놀이였지만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었다. 아이들은 의자와 책상을 이용해 계단과 미끄럼틀을 만들기 시작했고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규칙을 바꾸어 나갔다. 교실 안 밖으로 넘나드는 공간의 열림을 통해 복도라는 새로운 놀이 공간에서 옆반, 형님, 동생반과의 자연스러운 놀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와 일반 유아의 스스럼 없는 놀이로 확장된다. 이렇게 아이들은 놀이에서 주인공이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늘 배움의 순간을 맞이한다. 이야기 둘. 우리 유치원 주변 모든 곳이 우리의 놀이터. 우리 유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환경이 풍부하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원수산 숲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연령에 따라 도전의 정도가 다른 밧줄 그물이나 밧줄 사다리, 높낮이가 다른 그네 등을 통해 끈기와 용기별을 깨워나간다. 유치원 뒤편의 기쁨들 근린공원과 방축천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 주변 그리고 우리 마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익혀나간다. 이야기 셋.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 올해는 아이들이 주인인 텃밭을 가꾸기 위해 텃밭 설계부터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나만의 되살림 물병과 마요네즈로 만든 친환경 해충 퇴치제로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가꾸었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다양한 참여도 이어졌다.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통해 지구온도 낮추기 10분 실천, 환경보호 약속 인증하기, 가족과 함께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산책하며 주변을 깨끗이 하는 줍깅 캠페인까지 양지 교육 공동체의 환경과 지구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 넷. 교육 공동체로 함께 지원하는 주체로서의 학부모.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신나고 안전하게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데에는 학부모님들의 놀이봉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밧줄 놀이터, 물감 놀이터 등에서 유아들의 놀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편함이나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함께 해주신다. 또한 유아들의 놀이 지원을 함께하기 위한 학부모 다모임을 통해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었다. 우리 반 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급과도 공유하기 위해 함께 다모임 전시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유아와 학부모, 교사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장이 되었다. 함께하는 것의 기쁨과 소중함을 아는 양지 교육 공동체는 앞으로도 신나게 놀면서 자라나는 놀이유치원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해밀초등학교 교사 김현진. 해밀초등학교 1. 학교 공간. 아이들 삶과 통하다. 일반적인 학교는 5층짜리 건물과 시청각실과 강당, 급식실 등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운동장이 가운데에 있는 형태입니다. 돌봄교실과 저학년 교실이 주로 1층에 위치하고 고학년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학년 아이들이 10분 만에 운동장으로 나와서 쉬는 시간을 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층화되어서 학교 내 모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와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해밀초등학교는 2, 3층의 낮은 건물 6개가 이루어져 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2. 해밀 개별화 교육과정.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아이에 대한 존중을 지향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해밀 개별화 교육과정을 구상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밀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 협력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통합적으로 마을에서는 육아, 돌봄,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므로 마을이 책임지는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업무 지원팀의 구성을 학교 교육 지원과 마을 교육 지원팀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마을 교육을 소규모이지만 실천하고 있습니다. 3. 해밀 학습 프로젝트 지도사. 2021년 여름방학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밀학습 프로젝트 지도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해밀초와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학령금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교장 선생님과 학령군장에게 듣고, 심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코딩, 수채화, 캘리그라피, 숲 생태 교육 등을 배웠습니다. 이후 실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마을 프로젝트를 소그룹 학생들과 활동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이 끝난 후 평가회에서는 학생들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 자신들이 설계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도사들은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아이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4. 해밀 무지개 축제. 교육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해밀 유치원, 해밀초, 해밀중, 해밀고 기관장과 해밀마을 입주자 대표가 모여 해밀교육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함께 협의할 사항으로: 첫째, 마을 축제를 함께하자. 둘째,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을 설계하자. 셋째, 마을 공유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축제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모여 해밀 마을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여 회의 회의를 통해 마을축제 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축제는 방과 후와 연계하여 진로체험 행사와 팀 프로젝트 발표회,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 키즈 카페 운영, 학년별 체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고, 학생들은 오랜만에 축제에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연서중학교 교사 이수진. 연서중학교. 1. 감성으로 예술을 꽃피우는 학교. 예술드림 거점 학교로 70인조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 전문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받고 있으며, 음악 캠프와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연주 실력도 향상시키며 감성적 리더십을 기르고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성과 끼를 발휘하여 캐릭터 증명사진 등의 미술 작품들을 제작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에 작품 전시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고 예술적 감성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2. 소통과 공감의 민주학교.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회 연서 리더 클래스는 참여와 소통으로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과 연계 민주시민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 꿈을 키우는 나다움 성장 프로젝트. 학생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설계하는 경험을 지원하여 평생 학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학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한 진로 여행, 픽미업, 맛있는 선택, 함께 떠나는 지리 여행, 수학놀이, 정보과학 융합탐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의 즐거움을 찾고 개성과 강점을 발견하여 꿈과 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의 경험을 통해 싹튼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이어질 수 있도록 2학년은 학습탐구학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일상화 프로젝트인 그냥 책이 좋아서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 및 배려와 나눔의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진로 진학 관련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개발 역량 신장으로 자기 효능감 및 진로 안목을 높여 의미 있는 진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 돋보기 학교 탐방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김태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과영은 어떤 학교일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학교 이름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과학예술이다. 세과영은 수학, 과학을 기반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지닌 융합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술이라는 용어가 학교 이름에 들어가 있다. 스템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전문성에 A라는 인문 예술의 소양을 갖춘 스팀형 인재, 즉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이다. 다음으로 영재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라는 뜻이다. 영재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있다는 점이다. 영재학교는 학교의 교육 영역과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과영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는 없는 미분 방정식, 창의적 공학 설계 등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들을 배운다. 학업, 연구, 그리고 동아리 활동. 우리 학교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인문 사회 계열과 예술 계열의 과목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없으면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KMOC에 있는 강좌를 수강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연구활동을 들 수 있다. 1학년 창의탐구, 2학년 자율연구, 3학년 졸업논문을 각 6학점씩 단계적으로 이수한다. 대학교나 연구소에 가서 일정 시간 연구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현장 연구 제도도 있다. 학생들은 학업과 연구로 바쁜 중에도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한다. 보통 2개의 동아리에 가입해 있으며 자연과학 계열뿐만 아니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개설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학자, 수학자, 인공지능 개발자, 천체물리학자, 유전공학 연구원 등 대부분 이공계 쪽 진로를 희망한다. 우리 학교 졸업생의 90% 이상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자신의 꿈이 과학자, 연구자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학생들이 세과영에 더 많이 와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세종교육 돋보기 동아리 소개 세종중학교 교사 김수지 댄스 동아리 아라리오 중학교 전국 최고 세종중학교 댄스 동아리 아라리오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치원 여중부터 이어온 아라리오는 30여 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춤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자율 동아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라리오는 순 우리말로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면서 댄스 실력을 인정받아 2016년 베이징 교류, 2018년부터는 생활체육경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 북세종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이다 축제, 각종 초청행사 찬조 출연 등 다방면으로 참가하여 실력을 뽐냈으며 2021년 10월에 개최된 전국 중학교 K-팝 경연대회에서는 종합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라리오 회장 윤지수는 코로나19로 각종 대회나 공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아리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틈틈이 노력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담고등학교 교사 이정은, 소담고등학교 중국문화 국제교류반 1. 중국문화 국제교류반 소담고 제2외국어 중점 동아리로 올해부터 대만 수이펑 고등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서로의 학교 생활과 한국, 대만 문화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동아리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과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3월에는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회원들이 분야별로 맡아 한중 자막과 중국어를 더빙하여 대만 학교에 전달하였습니다. 5월에는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김치 장인을 모시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7월에는 대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Q&A 동영상을 찍으며 대만 학생들이 K-팝과 학교 생활 규정과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천연 염색 장인을 모시고 스카프 만들기 체험을 하며 쪽빛과 간빛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구현해낸 색채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대만에 보낼 선물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달고나 세트와 신사임당 컬러링북, 마스크팩 등을 보내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우정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줌 화상 대화를 하며 코로나로 인해 소원해진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어 무엇보다도 보람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적 기자 시점 학생 기사 도담중학교 이지연 학생 기자 지구를 지키는 3C 여러분의 오늘 식사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맛있는 소불고기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인 제임스 로브록은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3C를 주장했습니다. 3C는 카, 자동차, 체인서, 전기톱, 캐틀, 소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온 배기가스와 수많은 숲을 파괴하는 전기톱을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는 어떻게 환경을 위협할까요? 우리가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때 발생되는 환경오염입니다. 330만 톤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4배에 이르는 약 16,200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목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마존의 산림 파괴의 80%도 소를 키우기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설물입니다. 소의 배설물은 이산화질소와 메탄가스를 방출합니다. 메탄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채식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 친구들에게 지구를 지키는 3C를 제안할까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지구를 지키는 3C는 바로 consider, 고려하기, choose, 선택하기, change, 바꾸기입니다. 식탁 위의 이 음식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소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등을 선택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생활과 식습관을 바꾸다 보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바꾸어가는 건 어떨까요? 세종고등학교 박우혁 학생기자 민주시민으로의 첫걸음 세종고등학교 학생회 지난 11월 8일 세종고등학교 학생회는 2021년 3분기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대의원회란 분기별로 학생회 임원, 각 학급 반장, 부반장이 모여 학교 생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안 제출,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하는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이다. 이러한 대의원회를 주관하는 세종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줄여서 세종고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무들을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생들의 대의기관이다. 이번 대의원회는 주로 2021년과 맞지 않는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엄격한 교복 착용 강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하여 슬리퍼 등교 허용, 검은색 계열 바지에 한하여 하의 자율화, 넥타이 착용 자율화 등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학생회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점심시간 핸드폰 허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긴 시간의 논의 끝에 목적 불문 자유사용, 5교시 시작 10분 전 수거, 미반납 시 처벌 등을 합의하였다. 우리는 학생회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른들이 금방 해결할 일을 애들한테 맡겨서 굳이 일을 번거롭게 만든다는 불만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회가 항상 존재해왔던 건 아니다. 1949년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의 사상 통일과 단체적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도 호국단이라는 학생 자치훈련 단체를 창설하였다. 학도 호국단은 독재 정권의 학생 통제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4.19 혁명 이후 학도 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 자치 조직으로 학생회가 출범했지만 박정희 유신 독재가 절정이던 1975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도 호국단이 재창설되었다. 이후 1985년 학도 호국단이 폐지됨과 동시에 학생회가 다시 출범하였고 민주화 이후 학생 자치와 학생 인권이 점점 중시되면서 학생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학생회와 학생 자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자 학생들의 일을 학생들이 직접 처리하는 참여 민주주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회의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각종 학급 자치 활동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회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원한다. 전지적 기자 시점 학부모 기사 윤선영 학부모 기자 학부모가 참여하여 아이들을 지도한다. 학부모 프로젝트 지도사 2021년 7월 20일부터 해밀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기획하고 마을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을 위해 학부모 프로젝트 지도사 과정을 모집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지도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기 위해 해밀초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영상 편집, 코딩 교육, 총 26시간을 이수한 프로젝트 지도사 일기를 양성하였습니다. 일기 프로젝트 지도사는 5, 6학년 대상으로 직접 지도하여
9월 28일에서 29일에는 팀 프로젝트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배우고 지도사는 그것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프로젝트 본연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도사로 활동하신 학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교육 나눔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과 학교, 가정의 일상적 소통, 참여를 통한 연계 교육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가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밀초등학교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류연주 학부모 기자. 사회적 경제, 교육 강사 양성 연수.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실 강사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는 3일에 걸쳐 총 1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이론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수법으로서의 실습이 병행된다. 1일차에는 사회적 경제 및 학교 협동조합 이해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 필요성을 학습하며 협동놀이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나의 삶 설계하기 실습 툴, 모의 창업 실습 툴로 실습을 해보았다. 2일차에는 체인지 메이커 및 사회적 기업가 정신 청소년 교육 교환 구성 및 강의 방법론을 공부하고 아울러 3일차에는 청소년 교육에 관한 특강과 함께 개인별 강의 및 평가 시간이 주어지고 각자 강사 활동 계획을 세운 후 수료식을 할 예정이다. 감성 페인팅 작가로 활동 중이라는 최희진 씨는 제 아이가 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배우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는 작업과 사회적 경제를 어렵지 않게 접목시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며 이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이들은 향후 올해 공모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교육 지원 연합회와 함께 교환을 만들고 수업을 준비해 세종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이다. 암과 삶, 학교 밖 배움터, 노상미 학부모 기자. 모두가 함께 만든 놀이터 1호, 모두의 놀이터, 놀자 UFO.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의지와 생각을 존중해주세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어린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활동하는 것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문구는 세종시 모두의 놀이터 총괄 기획가인 편혜문 님이 손수 쓰신 글인데 모두의 놀이터 1호 놀자 UFO 안내 표지판마다 적혀 있습니다. 고운뜰 공원 내 위치한 놀자 UFO는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공간이면서 아이들에게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고운동 마을 어른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해서 만든 매우 특별한 놀이터입니다. 전체적인 놀이터 구성도 세심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모래놀이 공간은 놀이터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모래놀이는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까지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최고의 바깥놀이입니다. 이런 만능 모래가 물을 만나면 아이들의 놀이는 극대화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래놀이터 한켠에는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서 물펌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를 위한 모래와 미끄럼틀 놀이공간은 해가 가장 길게 비춰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놀이기구마다 곳곳에 노란 그늘막도 있어서 해가 뜨는 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놀이터의 중앙에는 본 놀이터의 하풀인 UFO 모양을 한 미끄럼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숲속에 불시착한 UFO를 형상화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높이감이 있는 기울어진 조형물을 연출하고 싶었다는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의 아쉬움과는 달리 조형물 가까이에 서서면 발사 준비를 마친 꿈 우주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UFO 놀이공간에서 터널을 통과하면 빨간 그물타워 놀이공간이 보입니다. 모험심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단연 으뜸일 겁니다. 그물과 그물 사이가 촘촘하지 않아서 유아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함께 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매달리는 아이를 보니 그 마음이 꼭 동심을 닮았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놀자 UFO의 가장 큰 특장점은 원래 있었던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은 두 번째 물펌프 용도에서 잘 보여집니다. 내리막 지형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모습까지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운뜰 공원 내 모두의 놀이터 추진협의회는 고운동에 있는 5개의 단체가 모여 2년간의 놀이터 설계에서 준공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놀이터 개장 후에도 놀이터 안전관리 및 사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개장한 대평동 땀범벅 놀이터에 이어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1호가 올해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한솔동에서 모두의 놀이터 2호도 현재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조치원읍에 세 번째 모두의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세종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암과 삶 별별 잡담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정세 브루마스터 어떻게 준비하나요? 2016년에는 경기대학교의 양조 경영학과 석사과정이 국내에서 처음 개설되었고 2017년에는 대경대학교 글로벌 양조 경영학교가 도농 우수자원 연계 수제맥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 맥주 제조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맥주는 미생물의 화학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화학, 미생물 등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톤에 달하는 기계를 직접 다루고 때로는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면 일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2017년 2월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 사업자에 대한 판매 및 유통에 대해 소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제 맥주 브랜드 세븐브로이는 달서 맥주, 해운대 맥주를 홈플러스와 편의점 CU에 판매하였고 이어서 강남 맥주, 은평 맥주, 성수 맥주 등 지역 이름을 딴 특색 있는 수제 맥주가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수제 맥주 제조 기구도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국내의 대형 맥주 회사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몽타주 제작자 어떻게 준비하나요? 몽타주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찰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공개 채용이나 경찰교육원의 간부 후보생, 경찰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 된 후 수사, 외사, 형사 등의 업무에 지원하여 몽타주 작성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사건, 미제 사건이나 미아 찾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 몽타주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앞으로는 몽타주 제작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과 삶, 하이스쿨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정세 2023 실기 전형으로 인서울 상위권 체대 진학 성공하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표적 진로 진학 프로그램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 5년간 체육전공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 관련 정규 교육과정 46과목, 참여 학생 수 700명이 참여하였고 진로전공 탐구반 체육 영역 강좌 10강좌 1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의 관점에서 인문사회, 자연 전공 영역을 벗어나 체육, 미술, 음악, 생활과학 영역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 영역의 진학을 준비하는 세종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1탄으로 2023 실기 전형으로 인서울 상위권 체대 진학 성공하기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체대 입시 주요 사항 요약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과 25% 반영 수능 최저 응시 과목 중 상위 2개 평균 7 이내 성균관대 예체능 특기자 스포츠과학과 수능 최저 국수 영탐 중 2개 합 7등급 이내 예체능 실기 우수자 스포츠과학과 신설 자소서 제출 수능 최저 미반영 한양대 스포츠산업학부 경기 실적 중심 선발 수능 최저 미반영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단체 교과 10% 국영사 반영 진로 선택 미반영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84명으로 최다 인원 모집 암과 삶 알쓸마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마음건강 이야기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진 아이들의 자존감 인간의 삶에서 어린 시절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청소년기까지 합쳐보아도 인간의 삶의 4분의 1 남짓하는 시간인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아동 청소년기는 그 기간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창시절의 짧은 경험을 통해 평생의 성격이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주변에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이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위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이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중에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명확하게 일어났던 일이나 상황 등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실제로 양육자와의 돌봄의 느낌과 따뜻함은 감각과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잘 기억되고 이러한 느낌은 거의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양육자와 이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양육자가 보이는 반응 하나하나들이 아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1차적인 느낌을 결정하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아이들의 부모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런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주 애정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하는 민주적인 양육 방식을 가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주도성, 자율성에 대해 존중해주지만 아이 스스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경계 안에서는
자신의 자율성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낮은 자존감과 내성적인 성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남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라시겠지만 내성적인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이가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거나 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아이 고유의 가치를 믿어주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장점화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고 끊임없이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을 확인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 스스로가 가지는 마음들은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해 신경 쓰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자신을 높이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암과 삶, 인문학 산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 김수진. 지금 이 책을 읽다.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이사벨 마리노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어릴 적부터 천문학자를 꿈꾸고 미국의 대표 천문학자가 된 에드윈 허블의 이야기로 만든 그림책이다. 그림책 속 밤하늘의 별은 실제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처럼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양쪽으로 펼칠 수 있게 된 접지는 거대한 별과 우주의 모습을 느끼게 해준다. 불편한 편의점. 편의점은 어른, 아이, 친절한 사람, JS, 진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이자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청파동 골목에 있는 올웨이즈 편의점은 다른 대형 편의점들에 비해 물건 가짓수도 적고 오래된 동네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 편의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독고라는 편의점 알바생이 오면서부터였다. 독고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게 있는 걸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독고 씨는 편의점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에 불편함을 해결해주며 다시 해보고자 하는 용기를 준다. 책은 편의점 손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자의 사연들은 비단 책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주변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 어쩌면 내가 겪어봤거나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로 공감을 준다. 이모저모. 직속기관 소식. 세종시 교육청 교육원 주무관 김지원. 사람, 꿈, 현장이 함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원.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시 교육청 소속 교직원 연수 및 학생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부는 어떤 연수를 기획, 운영하고 있나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 연수, 행정 역량 내실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그리고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부 추진 업무는 무엇인가요? 탐구중심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교육을 강화하며 지능정보사회 역량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 수학, 정보, 영재, 스팀, 환경, 발명 교육을 연계하여 미래 사회를 끌어갈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SW 교육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수학체험센터, 융합교육체험센터로 SW 교육체험센터는 교육과정 연계 SW 교육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SW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명교육센터는 학생 주도형 창의적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학체험센터는 체험, 활동 중심 수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교육체험센터 교과를 융합한 모둠별 협력적 활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센터가 모이고 역할이 연계되는 한고리 체험센터 운영으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유아교육부는 유아,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체험, 연수,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유아교육 전담 부서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육정책연구소는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발굴, 현안 사안 분석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행정지원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유초중고 학교 통합 홈페이지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속기관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 관리, 지원하며 양질의 교육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당,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세종시 교육청 소통 담당관, 홍보 담당. 2021년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는 몸살을 앓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친환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함께해요.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연동중, 백채연, 소등하기. 집에 있는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보아요. 세종국제고 송윤서. 배달음식, 일회용품 줄이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컵과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배달음식을 시킨다면 일회용 수저는 필요 없으니 요청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먹고 난 용기는 깨끗하게 잘 씻어서 분리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보람고 류예진. 메일함 정리하기. 하루 이틀 만에 잔뜩 쌓이는 이메일. 이 중 정말 필요한 메일은 몇 통일까요? 쌓여있는 메일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데요. 이메일 한 통을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한 건당 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메일함을 들어가 읽지 않은 메일은 정리하고 오래된 메일은 삭제하여 메일함을 비워봅시다. 양지고 김연아. 플로킹.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플로킹. 플로킹은 걷기를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 같이 참여해봐요. 도담중 이지연. 식습관 바꾸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소고기. 하지만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소고기보다 식물성 단백질 등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식습관을 바꾸다 보면 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요? 양지중 정보현. 실내 적정온도 유지. 겨울철 실내 난방 적정온도는 18에서 20도인데 조금 춥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발열레이 등을 입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 에너지 그리고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당, 교사가 들려주는 교육과정 이야기. 보람초등학교 교사 이인용.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교사 교육과정. 교사는 무엇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생들을 위함이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이어진다. 교육 현장 속에서 교사들은 늘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복잡한 질문을 받게 된다. 학습자 중심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던 기존의 교육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많은 교사들은 학습자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학생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다는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소통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었기에 어쩌면 표현에 서툰 것이 당연하기도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교사 교육과정 운영의 첫걸음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힘드니?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선생님, 친구들과 다를 때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실의 주인이 되어 교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초석을 위하여 사회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단원의 성취 기준 및 내용을 지도하며 민주정치 교육과정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교실에는 학생들의 열띤 목소리가 가득했다.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다. 너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니? 학생들은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 중 한 가지를 정해 표현해 보기로 했고,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감사라는 마음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학급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순차적으로 학교 내에서 감사한 분들을 찾아 전달하기로 하여 이를 텃밭 교육과정이라 이름 붙였으며, 교육활동은 감사 릴레이로 정하였다. 텃밭의 작물들이 무르익어 감사 릴레이를 진행할 차례가 되었을 때 학생들은 설렘과 함께 감사 편지와 작물들을 전달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기쁨을 누렸다. 초등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학생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교사라면 누구나 거듭 고민해 보았을 문제이다.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해보며 학생에게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임을 여실히 깨닫는다. 이번 교사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자신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갈등 상황을 겪을 것이며 성장통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때마다 학생들 곁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경험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는 용기의 씨앗이 되어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열린 마당.
교단 일기. 다정고등학교 교사 김미애. 너희에게 주고 싶은 2가지.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은 매번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글쎄, 나는 왜 교사가 됐을까? 첫 시작점이 어디였더라? 분명 명확했던 출발점이 있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엉켜 매번 정리되지 않고 모호한 답변들만 던진 채 그 순간을 모면하곤 한다. 그런데 출발점이 무엇이든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순간들이 분명히 학교 현장에 있다. 내가 준비한 수업을 아이들이 마음껏 즐겨주는 순간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거침없이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럴 때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의 표정에, 그리고 소리에 집중한다. 그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려고. 그 힘으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교사로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 직업을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그렇다. 나는 미술이라는 과목을 나도 아이들도 좀 더 오래 즐기길 원한다. 이 아이들이 미술은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야 라는 선입견이 생겨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나의 교직 생활의 출발점이자 목표였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 남들이 만든 기준과 잣대에 휩쓸려 본래의 자신을 찾지 못하거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로 돌아가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단서를 얻고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다. 그것이 분명 내 삶의 방향성이 될 테니까. 그 방향성은 나의 20대를 만들어주고 30대를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난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이 힘을 알려주고 싶었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수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다정고에서 꿈꾸는 수업들이다. 열린 마당. 학부모회 이야기. 새롬중학교 학부모회장 한경미. 2021년 새롬중학교 학부모회 이야기. 정신건강, 마음치료, 몸건강. 이 3가지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하자라는 취지로 진행한 2021년 새롬중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소개합니다. 자녀와 함께 학부모 소통 강화. 자녀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 자녀와 함께 학부모 소통 강화. 자녀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의 일환으로 4월 세종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던 기획공연 KBS 교향악단 초청 신춘음악회를 15팀이 관람했다. 공연을 보며 오랜만에 힐링하며 공연 후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신건강 독서 동아리. 마음 건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독서 동아리는 전부터 새롬중 학부모회에서 이어오던 사업이다. 사적 모임 제한 때문에 모임이 어려워져 줌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엄마의 독서 모임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몸 건강 걷기 크루 동아리. 11명의 학부모를 모집하여 걷기 크루를 결성하여 3개의 팀으로 나눠 운영하였다. 올해 거리두기 강화로 모임 인원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으나 슬기로운 온택트 걷기를 실시하여 개별로 걷기 활동을 진행한 후 세종보 인증센터에서 사진 인증 및 걸음수를 인증하며 코로나로 인한 제약을 이기고 신체 건강을 도모하였다. 마음치료, 목공체험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부모들에게 삶의 활력과 희망을 전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로 목공체험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여러 걱정거리들을 잠시 접어두고 만들기에 집중하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사랑의 한 끼 나눔 기부 행사. 세롬초 학부모회와 세롬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회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한 끼 나눔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학교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였다. 내년에도 세롬중 학부모회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주세요. 열린 마당. 세종, 어디까지 알아요? 연기 향토박물관장 임영수. 용암 강다리의 참뜻.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에는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 이를 강다리라고 부른다. 강다리는 정월 대보름인 음력 1월 15일 다음 날인 1월 16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줄다리기를 하는데 용암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 줄을 당긴다. 이곳 용암리에서는 수백 년 동안 남자가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유는 용암리에서 강다리를 할 때 여자들이 남자들 몰래 감춰놓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몰래 감춰놓은 무기는 무엇일까? 용암리 강다리는 남녀가 편을 갈라 놀이를 하는 것인데 용암리 마을 사람들은 이때 여자가 이기면 마을에 풍년이 들고 남자가 이기면 남자들의 힘이 세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신앙 때문에 남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줄을 당겨보아도 여자 편에 속한 마을 할머니들이 가시나무를 들고 나타나 힘쓰고 있는 남자의 손을 때려 저지하므로 남자들은 아픔을 피하다 매번 지고 말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다리를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용암리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내려오는 풍습을 막으면 마을에 재앙이 따른다며 일본 헌병 주재소를 찾아가 시위를 했고 일본 헌병 주재소에서는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 이후 용암리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강다리를 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용암리 마을 사람들이 강다리를 소중하게 지켜온 결과 지금은 세종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강다리의 강은 줄을 의미하고 다리는 잡아당긴다는 뜻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줄다리기라는 단어와 놀이는 일제강점기 때 학교 운동회를 통하여 들어온 일본식 줄다리기이다. 즉, 우리 민족 고유의 줄다리기의 명칭은 강다리이고 현재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사용하는 긴 줄 하나를 양편에서 당기어 승패를 겨루는 놀이 방식은 일본식이라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계승한 줄다리기는 줄다리기를 할 때 양편으로 나누는 것은 맞으나 사용하는 줄이 외줄이 아니라 사람 수만큼 양쪽에 본 줄에서 가지줄을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그 가지줄을 당기면서 논다. 용암 강다리는 우리 고유의 줄다리기에 가장 잘 보존된 원형이다.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지면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추수하고 남은 짚을 마을 회관으로 가져온다. 그것을 3인이 한 조가 되어 줄을 꼬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을 강줄이라고 한다. 강줄을 다 만들어 놓으면 산에 올라 튼튼한 나무 한 토막을 잘라오는데 이를 용대라고 부른다. 마을에서 강다리를 하기 전 여자들은 우물가에 모여 용왕제를 지내어 맑은 물이 나오기를 빌며 남자들은 둥구나무에서 목신제를 지내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남자들의 목신제가 끝나면 마을 농악대를 앞세워 마을 가운데 넓은 마당으로 모이는데
이때 강다리에 강줄이 준비되어 있고 달이 떠오르면 징소리에 맞추어 강다리를 시작한다. 처음 한 판은 남자들이 힘을 써서 이기지만 두 번째 판부터는 여자들이 앞에서 말한 무기를 꺼내어 남자들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처음에 남자가 이기는 것은 남자가 이겨야 남자들의 힘이 세진다는 신앙에서 한 번은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올해 농사일을 남자들이 힘 안 들이고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두 번째나 세 번째부터는 할머니들이 가시나무를 꺾어서 남자들의 손을 때려 힘을 못 쓰게 한 후 승리한다. 그러므로 강다리는 한 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번 이상, 어느 때는 밤새도록 하는 놀이이다. 그래서 보름날에는 용암리 강다리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데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두 먹을 수 있게끔 술과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여 잔치를 베푼다. 그 덕인지 용암리 마을 사람들은 이웃이 형제처럼 우애가 있고 서로 돕는 행복한 마을로 살아오고 있다. 세종시 용암리 강다리는 이 시대 꼭 필요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교육청 공식 캐릭터 이야기. 세종이. 세종대왕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차용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상징물로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가족에게 교육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자라미. 세종시의 특산물인 복숭아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새싹처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성장,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세종이와 자라미.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씨앗이었던 자라미는 세종이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열매로 자라났습니다. 자라나는구나, 자라마. 그렇게 세종이와 자라미는 세종교육가족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